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헷갈려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였는데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는 보유 자산 축소 조기 종료 방침은 더욱더 명확히 했습니다. 확실히 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큰데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결국엔 열어둔 겁니다. 100% 비둘기파적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도 경계감을 조금은 갖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도 결국엔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 역시 비슷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약세 출발을 했는데 지금도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양시장 모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에 긍정적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 그리고 10%에서 25% 추가 관세까지는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거의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수의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업종 등이 지금 시장을 그래도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게임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입니다. 화학이나 은행 업종이 조정을 받는데 특히나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이슈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FOMC 같은 경우에는 의사록에서 판단되기로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향은 꾸준히 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나 긍정적 시그널들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봐야 될 것들은 단기적으로 앞두고 있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죠. 브렉시트 부분을 지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시장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할 상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달 들어 1년 전과 비교해 수출액은 11.7%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은 27.1% 줄었습니다. 관세청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는데 주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수출업계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장기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10%를 25%를 인상할 계획으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교역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 EU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상무부가 수입차 관세 계획을 담아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주의 깊게 연구했다며 EU와 공정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국 측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가 어제 오후 늦게 하노이에 도착했다며 현지에서 카운터 파트너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를 만나 회담 의제와 하노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매듭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2230포인트인데 상승폭이 불과 0.01%에 불과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보시면 장 저점은 2213, 장중 고점은 2233, 일단 위아래로 2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프상으로는 반등이 장중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도 외국인이 삽니다. 1,048억 원 외국인이 오늘도 1,000억 원을 넘게 사주고요. 개인도 소폭 삽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의 전주체는 매도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그리고 LG화학, 셀트리온은 내려갑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상승하고요. 포스코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한국전력 빠지고 있는 가운데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현대모비스는 상승합니다. 일단은 운송장비 업종들 오늘은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고요. SK텔레콤, 신한지주, LG생활건강 소폭씩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50포인트대인데 역시나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소폭씩 움직이고 있고요. 철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 목요일장에선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752부터 745까지 쭉 빠져내려왔던 시장이 750포인트는 현재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사주네요. 105억 원 사주고요. 개인도 92억 원 소폭씩 매수합니다. 기관은 130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34억 원 소량 매수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3%대로 빠지고 있고요. 신라젠 그리고 포스코캠텍은 올라가지만 CJEN은 바이로메드는 빠집니다. 하지만 2, 3, 4, 5위 종목들 오르고 내리는 폭이 불과 0.5% 안팎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0.69% 조정 나오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오랜만에 55만원 부근까지 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 반등이 나옵니다. 펄어비스와 코오롱티슈지는 소폭씩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아난티, 셀트리온 제약 빠집니다. 오늘 일단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넥신도 소폭 조정 나오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23원에서 거래됐는데 원달러 환율 역시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0전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우상향은 지금 하고 있는데 2200선 참 여기가 고비가 지금 1차적으로는 확실히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유를 좀 알 수 있나요? 네, 일단 코스피 상승세는 지속되는 듯 큽니다.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6월 들어서 이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22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상승 탄력은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어마켓 랠리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맞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가 코스피 2200선 회복 시도에 충분히 동력으로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주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나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달 이상 시간 동안 가파른 상승세에 보임에 따른 피로감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2월 말 3월 초 어쩌면 3월 중순까지는 기대감을 선반영한 상황에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좀 확인해야 될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역 협상도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정책도 이제 3월에는 양해가 시작되는데 양해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를 조금 더 봐야 되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만 단기적인 피로감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 피로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대감을 넘어선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변화들은 아마 3월 중순 전후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단기 숨고르기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반기 중 코스피의 베어마켓 랠리
반등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코스피 2300 회복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 실적 기준 PBR이나 11개월 포워드 PER 고점권을 본다면 2350선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과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해소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코스피는 2월 말 3월 초 전후로 2100선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완화되고 있고 OECD 경기 성장 지수도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전월주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3월 10일 전후로는 한국의 OECD 경기 성장 지수까지도 중국과 더불어서 반등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점들이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밀릴 때 산다라는 투자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어쨌든 간에 조정 이후에는 조금씩 우상향을 할 텐데 어떤 업종들을 좀 관심을 갖고 선추미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키맞추기 순환매였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증시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모르지 못했던 업종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소비 관련주, 예를 들어서 유통이나 화장품 의류, 미디어 교육 같은 이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조금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2200선 회복 시도의 주력이고 최근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증권, 화학 업종은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보유 전략은 유효하지만 새로 비중을 담을 때는 밀릴 때 조금씩 나눠 담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2200선을 넘어 다이렉트로 2300까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로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 좀 밀릴 때는 후반전 코스피 2300선 넘어서는 장세 흐름을 예단해서 반도체, 증권, 화학 업종을 좀 밀릴 때 분할 매수하신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 전략들까지 선추미할 만한 업종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 3월 1일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감이 지난달만 해도 커졌었는데 그 긴장감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6일 날 중국과 협상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무역 협의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펼쳐나갔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주에 지금 열리고 있는 차관급 회담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기술 이전 강요라든가 지식재산권, 서비스, 농업, 환율, 그리고 마지막 비관세 장벽 등 6개 항에 대해서 지금 MOU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면서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그러니까 이제 1달러에 대해서 위안화 환율이 얼마에서 거래되나 이걸 측정한 게 6.68 정도까지 좀 떨어질 정도로 아무튼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역 흑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매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간 관심의 초점의 대상이 됐던 지식재산권이라든가 또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에서 배타적인 어떤 이런 차별을 받는 문제들, 더 나아가서 기술 이전 문제들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제들을 다루는 초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전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안도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타결되기까지는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중론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죠. 예.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였고 실제로 최근 중국의 수입이 크게 이렇게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이랑 중국 모두 다 수출 증가율들이 상당히 좀 탄력이 둔화돼 있잖아요. 이렇게 탄력이 둔화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호재고 이건 심리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6천억 달러,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미 무역 흑자를 수년 내 해소한다라고 중국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걸 미국으로 수입선을 돌리는 식으로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 흑자, 물론 이게 이제 나라들마다 무역 수지 규모를 갖다가 측정하는 기준 따라 다 다릅니다만 일단 중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전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로 벌어들인 우리나라의 흑자가 한 1,000억 불 가까이 되니까 대중국 무역 수지가 한 1,000억 불 흑자 나는데 중국이 미국에서 6천억 달러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처럼 무역 흑자가 아닌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에서의 물건을 줄이고 다시 미국으로 이 구입선을 돌리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피해를 보는 분야가 한 군데는 아니겠지만 가장 많이 피해 보는 분야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딜까요? 예, 그냥 반도체를 타깃으로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의 이제 대중국 수출을 품목별로 제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중국 수출의 거의 40% 이상이 사실은 반도체와 전자제품들이거든요. 결국 이제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특히 첨단 제품 위주로 수출의 포트폴리오들을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산 부품들을 수입하는 식으로 점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이 부품 중간재 쪽 수입을 크게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반대로 그간 상당히 비중이 높았었던 통신 음향기기라든가 운송기기 같은 경우는 이른바 사드 보복 2016년 이후에 있었던 사드 보복이라든가 더 나가서 또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최근에 대중국 수출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중국으로 가고 있는 대규모 수출 나가고 있는 그런 품목들 중에 좀 지금 당장 구매사를 바꿀 수 있고 또 그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그 수출의 어떤 다변화 또는 수입선의 다변화 이런 걸 중국이 시도한다면 결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 이쪽 군들이 집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 수출에서 보니까 지금 전자기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 여러 이유가 있죠. 일단 예. 우리가 잘한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물건을 잘 만들고 가격도 좋았다.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반도체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의 그 반도체 소비량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한 30%를 넘어서는 전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30%를 중국 한 나라가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의 갤럭시라든가 애플의 아이폰 같은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들을 잃고 있다고 그러지만 중국 기업들에 의해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는 또 우리나라산 제품들에 대한 반도체 수요를 이렇게 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이 미국산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를 수입하기 싫어서 수입을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품목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또 한번 살펴봤더니 제일 큰 게 이제 비행기를 비롯한 기타 운송 장비 그 다음이 자동차더라라는 거죠. 결국
뭐랄까 이게 이제 그 중간재나 이런 쪽에서 한국산 전자제품들 비중을 줄이고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하려고 딱 보면 미국에서 정작 그걸 그렇게 별로 많이 안 만드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그 품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수입 품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비행기, 특히 뭐 중국 사람들 굉장히 그 큰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산 뭐 뷰익 같은 이런 모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입을 늘려나가고, 또 어떻게 본다면 경쟁에 있어서 약간 차별을 뭐 이렇게 그런 의혹을 살 만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완화하는 게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된다는 건 분명히 맞는데, 앞으로 더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미국산 LNG라든가 원유, 그리고 항공기, 자동차 뭐 이런 쪽 품목들이 주력적인 어떤 품목이 되지, 반도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에는 이게 과연 미국이 그 정도 수출 캐파를 갖고 있느냐. 더 나가서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미국산 제품으로 돌린다면 중국 전자제품 기업들의 어떤 생산 차질이라든가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문제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뭐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타결된 데 따르는 심리적 혜택, 심리적인 어떤 고향감 정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받게 되는 거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상당히 해봐야 되고, 특히 미국 제품이랑 치열한 경합 관계에 있는 게 사실 몇몇 품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외한 다른 품목들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가? 또 나가서 캐파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 그쪽 산업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죄송하지만 너무 비관적인 생각 아닌가? 좀 그런 그 고민도 한번 반대편에서 해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무역 분쟁이 타결된 이후에 우리 시장에 영향은 분명히 줄 수 있고 우리 시장에서 캐파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기후에 좀 그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부분도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신한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옥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